특히 이번 사건에서 지금 관심을 끄는 것은 이 고발 사주의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 네. 33살의 여성입니다. 네. 뭐 젊은 시절부터 정치판에서 놀아온 것 같아요. 그 이력을 보면은.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과 아마 서울의 L 호텔인 것 같은데 그 38층에서 은밀히 만났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예. 또 박지원 국정원장도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물론 과거에 국민의당 시절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비대위원장이었고 그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조성은 씨가 했으니까 개인적인 관계는 있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 시점에 그 제보자이고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를 만났다? 박지원 씨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 그런 생각 없이 그야말로 옛날 친분 때문에 만났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런 만남을 박지원 씨가 가질 리가 없지. 왜 그럼요. 자기가 이 오얏나무 밑에서 각 고쳐 쓰겠습니까? 안 하거든. 얼마나 그런데도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그다음 조성은이도 자기가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내가 국정원장을 만났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옛날 그런 인연으로 만남이 혹시 그런 계기가 있었더라도 두 사람 다 안 만난다고 그러지. 근데 두 사람 다 이렇게 만났다. 은밀히. 그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다. 그게 지금 뭡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7월 21일에 네. 이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에 이 의혹을 제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김응원의 텔레그램 대화 캡처를 다 보내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보도는 9월 2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지원을 만난 것은 8월 11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7월 21일과 9월 2일 사이에 만났고 7월 22일에 이러한 제보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쪽에서 본인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제보가 아니고 그쪽에 그 뭐 손학숙 기장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만나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쓰겠다고 해서 계속 막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막고 안 썼으면 좋겠다. 근데 저쪽에서 또 다른 것까지 취재해서 쓰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뭐 이 사람은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고민의 와중에 박지원이를 8월 11일 날 만났을 때는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무리 사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입니까? 그 유명한 38층 그 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자주 쓰는 개인 방 아닙니까? 그러죠. 예. 거기서 만났는데 그것도 이 조성은 씨가 박지원과 만난 그 호텔 그 무슨 캡처를 사진을 올리면서 늘 특별한 시간이다.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이다.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하면서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알았다는 거죠. 그 조선일보 기자가 그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아 이건 박지원이고 만났구나. 그것을 직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지원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사실이다 이렇게 실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이제 조성은이가 그동안 뉴스버스하고 그 기자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이걸 실리기를, 안 좋아해가지고 싣지 말라고 부탁을 했던,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니고, 그동안에 이 뜸을 들여가면서 좀 더 싣는 방법이라든지, 또 그 상황 구성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고민했지. 제가 주면서 정보를 주면서 기자한테 정보를 주면서 싣지 말라고 하면 안 싣는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브리핑하려고 만났겠지. 예? 그리고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오래 있었던 부장급 기자입니다. 그리고 아마 박지원하고도 잘 알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성은 씨가 이거 정말 자기가 나갔으면 안 되겠다 하면은 박지원한테 부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박지원 국정원장이 뭐 제가 볼 때는 이진동 기자도 사회부 기자 오래 했고 그래서 박지원
국정원장하고도 친분이 있지 않을까. 얼마든지 그거 그렇지 아니니까 내지 말아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조성은 씨 인터뷰를 보면은 이게 첩보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검에다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또 권익위로 보내면 그 뭐 한 60여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 공익 신고자로 확정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이런 것까지도 다 검토를 했다는 거 보면은 지금 조성은 씨 혼자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누군가가 뒤에서 아주 치밀하게 코치를 했구나. 이 사안 전체를.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당초에 조성은이라는 사람 이름이 여의도 정가에서 돌고 할 때 조성은이가 나와서 난 아니다. 이러고 아주 아니다. 잡았죠. 예. 그러면서 책임 묻겠다는 또 멍뚱소리 하다가 조금씩 말이 바뀌어가지고 결국 내가 제보자다 이렇게 나왔거든. 예.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애초부터 신문에 안 실리려고 그랬다는 이것부터가 그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이 사람이 틀림없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유축한데 들어갔을 때 완전히 휘저어 놓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야. 아니 왜 제보를 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이름도 없는 그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 지난 5월인가 참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터넷 매체를 찾아서 했을 때는 누군가가 여러 가지 코치가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더군다나 그 인터넷 매체의 발행인이 이진동이 아닙니까? 예. 이진동 씨도 정치판에서 상당히 놀았던 분 아니에요. 과거에 총선에 나와가지고 떨어진 적도 있고 또 김문수 캠프에 가서 활동한 적도 있고 뭐 여러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은 이게 단순히 이 조성은 씨가 이야기한 대로 뭐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게 우연히 자기는 제보가 아니고 무슨 사고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아니 아무리 친분이 있더라도 그건 엄청스레 중요한 사건이라고 알았을 텐데 자기가 그 받아서 그 엄청스레 많은 그 분량의 자료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뻔히 알면서 아니 저 친분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자를 보고 그런 이야기하는 거야. 야 이렇게 중요한 거 있어 한 건 있어.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말이지.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누군가하고도 치밀하게 논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을 했다는 증거들이 지금 정황들이죠. 정황들이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권익위가 아니고 대검에다가 직접 공익 제보 신고한 것도 여러 가지 이 얘기를 보면 이 사람이 알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지금 이 얘기로 이건 첩보 수준이기 때문에 권익위로 가봤자 전혀 라든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검에다 넣어라. 이렇게 다 지시를 누가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 조성은 씨의 여러 가지 그런 경력으로 봐서는 그런 것까지는 알 정도의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김웅이라는 사람이 당시에는 후보 아닙니까? 송파갑이 후보인데 이 사람이 자기하고 이제 안면이 있는 조성은 씨한테 그것을 자기나 지금 기억 안 난다지만 만약에 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에 갖다 주라고 줬겠죠. 그냥 자기한테 들어오는 소리는 전부 아마 조성은이를 통해서 국민의힘 쪽으로 보내는 토스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조성은이는 중간에 들어온 거를 살짝 빼가지고 갖고 누군가의 논의를 했겠지. 야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보다 정교화되고 해가지고 언론 근데 그만큼 사실 작년 4월 달인데 지금 기간이 굉장히 그 기간 동안 그런 걸 가지고 특히 요새 윤석열 총장이 이제 뜨기 시작한 이후로 아니면 그 이전에 윤석열 총장이 나가고 난 이후로 이런 걸 가지고 한 건 크게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걸 누구에겐가 이야기했더니 이게 크게 된다고 말했을 수도 있고요. 조성은 씨가 그런 제보를 김웅한테 받고 그걸 당에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했죠. 자기가 볼 때는 뭐 지금 급하지 않고 지금 뭐 총선은 앞두고 있는데 뭐 그걸 넘겨도 안 될 것 같다고 본인은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총선 이후에 그 문제는 당에서 충분히 뭐 검토해서 고소도 할 수 있고 고발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을 자기가 했다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액면 그대로 믿겠습니까? 이건 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딱 꼽을 쳐줬다. 그 이후에 그 오랜 시간 동안 맨날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면서 뭐냐면 기자 만나서 그것을 할 때는 그 시간적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는 이걸 말할 때가 됐다. 뭐 이렇게 그렇겠죠. 판단해서 했겠죠. 네. 했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당 만든다면서 무슨 뭐 더 뉴 파티인가 당 만든다면서 아니 그 당원을 월남전 참전 용사가 채웠다는 이런 잠결을 잘 내는 사람이 이런 것도 자기가 계산은 했겠죠. 어떻게 그러니까 휘젓겠다. 문제는 왜 박지원하고 만났느냐. 아니 저희들도 뭐 우리 이주필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박지원 제가 모릅니까? 뭐 몇십 년을 알고 지내는 사람이고 과거에 뭐 박지원 아니라도 현업의 정치부 기자로 있다 보면 국정원장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런데 국정원장하고 만나갖고 지금 이 얘기는 그런 문제는 전혀 고발사주의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사적인 얘기를 했다는데 잡담하려고 만납니까? 국정원장하고 우리들도 과거에 만나면 뭐 그쪽에 사람들하고도 뭐 공식적인 이런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쪽에서 뭐 정치부장이라든가 이렇게 오찬을 하자든가 해서 만났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때 중요한 시사적인 문제라든가 이슈라든가 그런 정치적인 현안을 놓고 서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서로 파악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조성은 씨는 본인 얘기대로 뉴스버스에 제보를 하고 그걸 보도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아주 고민을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맞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박지원하고 상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지원은 평생을 정치 생활을 한 사람 아닙니까? 아주 뼛속까지 정치 DNA가 있는 분이에요. 국정원장에 가 있지만. 그러면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그래? 그럼 뭐 알아서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세요. 뭐 그랬을까요? 이거 나는 국정원장이니까 나 정치 떠났어. 그렇게 말할 것보다는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그 다음날 만났다는 것은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랬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공적을 이제 세우기 시작했다고 해서 브리핑을 했거나 또 아니면 그 전에 만약에 박지원 원장을 몇 번 만났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박지원 원장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만남을 가졌을 수도 있고 그랬다면 그 고견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사후 브리핑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놓고 신문에 이제 나게 생겼으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런 거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될 거니까 국정원장한테도 한 접시 갖다 바치기 위해서 이런 게 있었다고 사전에 이야기해 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과정은 뭐 어느 쪽으로 딱 측정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 문제가 그 두 사람 그날 대화의 중심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뭐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8월 11일이 만났다는 것은 본인이 그 호텔 식당을 찾은 사진을 올려놔서 아는 것이고 박지원도 그 얘기 아닙니까? 자주 만났다. 자주.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만났을 수도 있고 8월 10일 이후에도 또 만났을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현직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거의 접근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원장의 동선이라는 것은 정원도 몇 명씩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하고는 거의 만나는 게 없고 아주 중요한 사람, 정말 국정과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만 만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민간으로 있는 33살에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을 여러 차례 만났다. 제보와 보도 사이에도 만났다는 거고 8월 10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만났다고 본인이 지금 실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자주 만났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특정 개인을 국정원장이 여러 번 만날 그런 시간도 없을 뿐더러 만날 계기도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국정원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 내놓든지 앉아서 정말 조성은이가 그러면 국정원장에 필요한 정보를 갖다 주는 사람으로 자기가 썼다든지 뭐 이게 돼야지. 안 그러면 왜 만납니까? 그래서 다 특활비 쓰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나라 돈으로 가서 밥 먹고. 그거 비쌉니다 거기. 진짜 그거 밥 한 번 먹으면요 보통 사람들은 의아합니다. 그냥 한 달치 월급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이용이 식사값이.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특활비를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박지원 원장이 과연 자기 지갑에서 자기 돈 꺼냈을지 아니면 특활비를 썼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특활비를 썼다면 조성은이는 그만큼 기여를 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 안 그러고 그냥 아무나한테나 무단하게 말이야. 그냥 특활비 쓰면 그건 법에 걸리는 거니까. 조성은이가 뭐 식사비를 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안 냈겠지. 근데 모르죠. 그건 또 혹시 냈을 수도 있겠는데 이러니까 어쨌든 그 박지원 원장이 조성은이라는 사람을 여러 번 만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거다 말이지. 그걸 이유를 안 밝히면 자기가 국정원장으로서 직무 그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고, 자기가 해야 될 책무를 방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고, 왜 필요 없이 민간인을 그렇게 자주 만났냐에 대해서 분명히 국정원장으로서 설명하고 해명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냥 내가 자주 알았어, 자주 만났어. 그거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지. 아무튼 박지원은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박지원이라는 이름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도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TV조선의 엄성섭 앵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연관된 그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서도 그 무슨 그 수산업자 뭐 김모 씨인가요? 그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선물 받은 게 본인도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번에 경찰 수사에서는 아예 조사도 안 한 모양이에요. 박지원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더라고요. 수사를 끝냈는데. 어쨌든 박지원은 또 느닷없이 8월 27일에 국가정보위에서 그 무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앞으로 국정원은 절대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뭐 다짐이 갑자기 나와서 이게 도대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서 그 전에 뭐 정부에서 뭐 하나 의결한 것도 있습니다만 7월에 뒤늦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왜 갑자기 느닷없이 뭐 국정원은 앞으로 정치 개입에 절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문을 내놔 있는데 이게 재발절에서 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박지원 이 사건이 나고 나니까. 박지원 씨는 능수능란하다고 저기 정평이 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뭐 정치 구단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사람 이 양반은 말썽이 되고 문제가 되고 이를테면 조성은이 나 그 안 만났어 이러다가는 나중에 그게 일파만파로 말이지. 근데 그렇게 번질 우려가 있는 사건이 그러니까 미리 푹 찔러가지고 미리 바람 빼버리는 그걸 나 그 사람 자주 만나 예스럽지 않게 이렇게 한다든지 나 저 수산업자 내가 그냥 저 소개시켜서 그냥 만나봤어 만났는데 뭐 선물 준대 선물은 받았지 이렇게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이제 박지원류의 그런 저기 상황파 또 상황 관리 처리 이 능수능란함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와 만나서 뭐 어떤 배우 역할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 그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만났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만났다는 것으로 볼 때는 뭐 두 사람 간의 사적인 얘기뿐이 이 얘기 외에 이런 사주 고발 사건은 일체 뭐 얘기하지 않았다. 대화의 주제가 안 됐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우리 국민을 바보로 하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추측컨대는 이 사람이 그 김웅혁에서 그걸 받고 난데 그걸 확인하고 난데 그 이후에 정말 박지원 원장하고 자주 만나는 사이였다면 그 전에 벌써 박지원 원장하고 그런 논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뭐 추측뿐이니까 그러니까 추측뿐이지 우리가 단정할 수는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 젊은 시절부터 이 정치판에서 놀아온 이 33살의 여성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자주 미래를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막후에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이거 합리적 추측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예, 가능하죠. 예.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참 국민의힘도 뭐 그전에 국민의힘은 아니었지만 뭐 정병국 의원이라든지 박영준 지금 부산시장이라든지 참 조직 관리도 그렇게 허술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도 보이도 안 하고 세상이 다 뻔히 보는 이력을 보면서도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국민의힘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과거에도 뭐 이해창 병풍 사건도 터트려갖고 수사에 들어가서 이해창 당시 총재가 결국은 두 번의
대선에서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 경선 과정에서 BBK 사건, 또 도곡동 땅 사건 이런 것들 터져가지고 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만 워낙 그 당시는 정동영 후보고 게임이 안 돼가지고 당선이 됐죠. 그러나 과거에 YS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당시 거대한 뭐 수백억 비자금 사건이 났는데 이건 대선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해가고 수사를 딱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그 다른 사람이 터뜨린 것도 아니고 그 사무총장한테 강삼재가 터뜨린 거 아니에요? 터뜨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덮었거든. 근데 그게 정치 도의라고. 예? 지금은 윤석열 이 사건 자체는 윤석열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개입됐다는 어떤 정황이라든가 뭐 증거는 자체하고라도 그런 것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로 신분으로 이렇게 입건해가지고 강제 수사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정치 공작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는 거기 검찰총장으로 있었으니까 당신 산하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동은 전부 당신 책임이야. 같이 입건되는 그런 책임을 져야 돼. 이런 식인데 공수처가 대한민국 공수처가 참 하는 일이 이런 식으로 그것도 말이지 사람 골라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정광석화식으로 입건부터 하고 들어간다. 입건을 왜 했느냐 그랬더니 뭐 다 떠들대. 그 자기도 입건하라 하대. 이런 식 이게 대한민국 공수처입니까? 예, 참 한심한 사람들이지. 문제는 뭐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